자, 이제 킹스맨 신은규 변호사로 돌아와서 뉴스 브리핑 하겠습니다. 자, 어제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있었는데요. 현충원에서 추모식이 열렸네요. 예, 지난 25일인데요.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추모식이 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용비 민주당 의원,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배우 조진웅 씨를 비롯해서요.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운동 관련 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당초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차관 보내려고 하다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계획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예, 홍 장군 추모식에 보훈부 장관이 참석한 것은 장군 유해 봉환 첫 해인 2021년 이후 처음인데요. 네. 이전에는 서울보훈청장급이 이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박 장관이 참석함으로써 홍 장군을 둘러싼 역사 논쟁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추모식 참석 정부 인사의 격을 높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추모식에 참석한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 추모사에서 흉상철거는 느닷없는 역사 쿠데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우원식 의원은요, 흉상철거 논란 때문에 고국당에서 편히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면서요, 보훈부를 향해서는 육사 현충관 앞에 독립영웅 흉상과 독립영웅시 철거를 백지화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일단 우원식 의원이 추모사를 했는데 여기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 또 답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박 장관은요, 특별한 대응이 없이 준비한 추모사를 담담히 낭독했는데요. 정부는 독립유공자 포상이 시작된 1962년도에 홍범도 장군님을 서운하고 예우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 예우에는 티끌만큼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추모식에 배치된 윤석열 대통령의 조화도 논란이 됐었는데 일부 참석자들이 윤 대통령 조화를 좀 뒤로 돌려놓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네요. 예, 일부 참석자들이 항의를 하면서 화환을 뒤로 돌려놓기도 했지만요. 의원 등 주최 측이 대통령 화환은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중재를 해서 보훈부 직원들이 곧바로 화환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피켓팅을 하기도 했는데요.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한편 이 서대문구가 서대문 횡무소 앞에 홍범도 장군 추모 부수를 차리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사안이다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불허 결정을 내린 바가 있네요. 예,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국민 추모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서대문구 독립공원에 장소 사용 신청을 했는데요. 서대문구청이 불허를 했습니다. 구청은 공문에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공원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장소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자, 이 불허 결정. 부수 설치하려던 이 민족문제연구소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예,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요. 서대문 연구소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곳인데 여기가 아니면 어디서 추모를 하겠느냐라고 말했고요. 서대문구청은 이런 역사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대문 연구소를 관리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사회 소식인데요.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지금 남현희 씨, 펜싱 선수죠. 남현희 씨하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던 전청조 씨입니다. 결혼하기로 했다고 했던 지금 체포가 됐습니다. 우리 신은규 변호사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남현희 씨 스토킹했다는 혐의로 전청조 씨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는데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비 신랑이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랑이 지금 여성이고요. 사기 전과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지난 25일에요. 디스패치 취재에 따르면요. 전청조 씨의 성별이 남성이 아닌 여성이고요. 과거 7명의 피해자에게 약 3억 원의 거액을 편취했다는 점이 보도가 됐습니다. 사기 전과가 지금 있다라는 건데요. 자, 2020년 이 판결문
이게 뭐 사기 판결문 같은데요. 이거 보면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까? 예,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문에 따르면요. 전 씨에게 2020년 12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를 했는데요. 네. 당시에 전 씨는 약 3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피해자 A 씨는요. 전 씨가 승마 관련 사업을 제안을 해서 계약금을 입금을 했는데 계약서를 쓰지를 못했고 경찰에 고소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전 씨는 경찰 고소 후에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면서 이제 합의금을 요구를 했고 예. 이후에 생활비 명목으로도 A씨 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주로 편취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기를 주로 했던 걸로 보이네요. 예, 우리 형법에 보면요. 347조에 이제 사람을 기망을 해서 재물에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인데 이제 5억 원 이상이 되면은 또 특경법이라는 것이 적용이 돼서 네. 더 가중해서 처벌하는 그런 죄목입니다. 자, 판결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장 여자. 여자인 거는 맞죠? 그래서 자주 남장을 하나 봐요. 남자인 것처럼. 예, 2020년도에 인천지방법원 예. 판결문을 보면요. 전 씨는 1996년생인데 이제 여성인데 남장 여자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인 척 여성에게 접근해서 여성을 사기를 피해자로 했던 만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뭐 지금 판결문입니다. 이거는 뭐 판결문에 따라도 이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 같아요. 예, 재판부에 따르면요. 예. 전 씨가 총 7명의 피해자를 기망을 해서 합계 약 2억 2천만 원을 편취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법원에 따르면은 전 씨는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3천만 원까지 무려 124번이나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낸 것으로 나옵니다. 자, 어떤 매체에서는 본인이 미국에서 태어난 재벌 3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판결문에 이렇게 재벌인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나요? 예, 판결문으로는 네. 전 씨가 재벌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한데요. 다만 전 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시시때때로 돈을 편취한 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 씨가 재벌 3세인지 IT 사업가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징역 2년 3개월형을 받은 사기꾼이라는 것만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판결문을 뭐 인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 사기 행각 보면 재벌 아닌 것 같아요. 뭐 재벌이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기의 수법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 씨는 2019년도 제주 서귀포시에서 피해자 남성 B 씨에게 접근해 남자 행세를 하면서 제주시 호텔 회장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면서 사기도 쳤고요. 같은 해 4월에 제주시에서 피해자 C 씨에게 남자 행세를 하면서 아내 친오빠의 사업에 투자라는 사기 행각도 벌였습니다. 어떨 때는 또 여자로 해가지고 사기를 또 하기도 했네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남자일 때도 있고 상황인데 여자일 때도 있고 이렇게 여러 왔다 가지 갔다 이렇게. 신분상 예. 그 소위 말 세탁이라 그러죠. 네. 이런 모습과 저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현희 씨 펜싱 선수죠. 국가대표이고 뭐 메달리스트인데 일론 머스크하고 자신이 펜싱 대결을 하니까 펜싱을 좀 가르쳐 달라. 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대. 일론 머스크가 이 사람하고 펜싱을 할 리가 있나요? 근데 이제 전청조 예. 씨에게 이제 속은 피해자들은요. 전청조가 말을 기가 막히게 한다라고 네. 말하고 있고요. 계속 듣다 보면은 진짜 같아가지고 이제 속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기 피해의 전형적인 이제 모습이지만은 또 사기를 이제 치시는 사기꾼들이 일론 또 머스크 말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럴싸한 사람이 있죠. 예, 그 화려한 말기술로 아마 편취 행각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전청조 씨 지금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뭐 체포 사유는 남현희 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보입니다. 아마 남현희 씨가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이제 만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 접근을 하고 연락을 챘던 게 아닌가. 그래서 경찰에서 체포가 된 게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마약 사건들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선균 씨도 문제가 되는데 이 가수 지드래곤 빅뱅 아니겠습니까? 예, 매우 유명한 연예인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성균 씨 사건에 이어서 이제 지드래곤까지도 이제 마약 혐의로 입건이 된 건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권지웅 씨죠. 빅뱅 본명이 권지웅 씨인데
이성균 씨하고 뭐 같은 혐의 같은 건인가요? 예,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요, 현재 연예인 피의자와 관련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요. 네. 이번 사건은 이성균 씨의 마약 투약 사건과는 별건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2011년도인가요? 와, 권지웅 씨가 대마초로 그때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당시에는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예. 미달하는 수준 성분이 나왔고요. 지드래곤 역시 모르는 사람에게 담배를 받아 피웠는데 대마초인 줄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약 사건 또 연예계를 또 휩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은규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